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혹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설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꼭 하시죠. 등본은 깨끗했고 이사한 다음에 확정 일자까지 받았는데 억대 보증금을 날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자초지종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어느 한 가족이 안산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사를 하고 시간이 좀 늦어서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2달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또 그로부터 1년 뒤에 새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되는 날짜가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네네. 검찰에서는 매매 사실과 근저당권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맞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어떤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그런 사안입니다. 하나씩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날 했는데 전입신고 효력이 왜 순위가 뒤로 밀린 건가요?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 날, 전입신고한 다음 날 효력이 발생된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의미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의미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1월 16일 날 제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네. 다음 날이 17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에 반해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등기가 되었다면 네.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이 같은 날에 기재가 되었다면 네네. 전입신고가 순위가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네요.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한다.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판례는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요. 네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전입신고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신고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 사실상 그 선후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어렵네요. 예, 지금 같은 전산화가 돼 있는 경우에도 곤란하고 네. 예전엔 더 그랬고요. 네. 그리고 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파악을 할 때 네. 임차인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이 주택 가액 전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고 그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네. 그날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나랑 같이 반반씩 배당을 받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상 선후관계를 알기 힘들다는 상황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를 우선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엔 등기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맞습니다.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안 알려주면 혹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법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임대차 계약 성질상 임대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성립에는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 근저당을 설정하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임대차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도 집주인이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렇죠. 임차인이 이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았고 나 그만하겠다 이런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법원에서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속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조금 일반인의 법 감정에 조금 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판단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불교서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네. 임차인이 이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고요. 네. 또 매매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집주인에게
사기죄의 어떤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해석하고 현실하고 예.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해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네. 그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동안은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적으시고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약 체결일 당일날 귀찮으시더라도 네. 꼭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16년경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됐어요? 예, 네. 그 내용이 전입신고 당일날 효력을 인정을 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입신고 등의 내용을 임대차 등록부에 기재를 해서 근저당권자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 열람을 해서 네. 권리관계를 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근저당 설정액 합쳐서 집값의 60에서 70%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 생각들을 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시세를 잘 아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매매가가 3억인 집에 먼저 돼 있는 근저당권이 그렇죠. 1억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9천만 원을 내고 들어가 사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매가가 1억 8천밖에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계약 전에 주변에 있는 집값도 꼭 확인해야 이런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